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라고 하기에는 좀 짧은 3일간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이번 3일 동안은 좀 그래도 계좌가 조금은 붉게 물들으셨으리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파트너는 김대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푹 쉬고, 푹 쉬고, 네, 돈도 많이 벌고. 3일 이제 주시장이 열렸고요. 네. 제 그 바이오리듬상 네. 주시장 물론 매일매일 열리면 또 시장이 나름대로의, 좋을 때는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까지만 하면 주말에도 열었으면 하는. 네, 일주일에 그렇죠. 3일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고 그 황대한 예전에 네. 주시장 토요일 개장한 거 혹시 경험하셨나요? 그거까지는 저는 네. 네. 99년,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토요일 반장 간장이 개장이 열렸었나요? 있었습니다. 오전장만. 네. 네. 대신에 점심시간이 있었고요. 토요일 반장이 없어지면서 점심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99년, 2000년. 오래됐는데 그 정도면 오랬는데. 네, 토요일 날 일주일 6일 주시장 개장이 됐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토요일 날 은행들 근무했던 것까지는 저 어렸을 때 기억은 나는데. 그렇죠. 여기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네. 증권회사가 쉬는 날이 몇몇 날 있는데요. 네. 은행이 쉴 때는 무조건 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그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네. 날에도 주시장이 개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은행도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달력에는 빨간 날은 아니죠. 빨간 날은 아니죠. 네, 네. 주시장이- 근데 공공기관들은 다 또 하잖아요. 네, 휴장을 합니다. 네. 이 팁이었고요. 팁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이번 주 3일이지만 네. 3일 동안 지수는 올랐습니다. 지금 일단은 5일 연속, 6일 연속, 5일 연속이네요. 5일 연속 오르고 있고요. 조금 뭐 아쉬운,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개인들은 계속 지금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그렇죠. 외국인들은 오늘도 거의 1조에 가까운 네. 금액이고요. 저희가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도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만 보면 꽤 많은 금액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6조, 네. 16조를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 떼서 이번 달만 보면 7조입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9조 사고 이번 달 7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6개월에 걸쳐서 산 물량을 지금 한 달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2200포인트 정도 원전에서 시작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이제 경기 침체 현실화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때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하고 반대 매매 부분들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급격하게 진짜 요때 반대 매매 막내가 정말 고생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진짜 항상 보면 인간의 이게 개인 투자들의 심리를 거의 극한으로 밀어넣고 네. 거의 낭떠러지에서 거의 뭐 그냥 동아줄도 아니고 그냥 실 몇 개 주고 그렇죠. 살아남을 사람들만 살아남아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만 지금 살아서 사실 버티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평선을 놓고서 시장을 바라보니까 네. 차트를 보는 또 차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모습이 환상적인 모습인데요. 네. 지금 저 붉은색 선이 20일 이평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길게 보시면 20일 이평선으로 이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대세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의 패턴 중에 하나가 역해된 숄더 그렇죠. 형태이거든요. 20일 이평선이 지금 정확하게 역해된 숄더의 오른쪽 그렇죠. 어깨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지점입니다. 이걸 조금 두껍게 해서 볼까요? 21선을? 네, 두께 해서 한번 보면 이거를 아주 두껍게 해서 보고 네, 차트 분석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가고 있는 네. 오른쪽 어깨 중단부죠.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네. 출발점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흐름을 잡는 분들은 네. 이런 패턴의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더 증가를 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따라잡는 그렇죠. 종목의 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트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영역이고 네. 딱 여기 제가 주황색 선을 표시해 놓은 게 제가 보는 이제 200일선 또는 네. 주선으로 보면 이제 40주선이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장기 이평선의 첫 번째 헤딩은 대부분 사실 조정을 맞고 내려오죠. 그렇죠. 대부분 조정 맞는데 다행히 두 번째 조정에서도 맞는데 네. 이번에는 뚫고 이제 사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계속 상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네. 일단 상반기 1월이 좀 상반기에 1월이긴 하지만 일단 네. 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 7조 샀고 네. 작년부터 16조까지 사는 거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정도 샀는데 급락이 올까 과연? 그 생각은 듭니다. 네. 외국 투자자는 지난해 10월, 11월에 7조를 샀고요. 네. 12월 한 달 동안 2조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1월 들어가지고 지금 7조 사고 있죠. 매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각을 넓게 해서 보면 2020년과 21년도와 22년도에 대략 두 해에 걸쳐서 25조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5조 매도하고 15조 매수한 것은 그렇죠. 일반적인 주식 포트폴리오 그렇죠. 측면에서 네. 일상적인 현상에서의 맞습니다.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을 팔고 일정 부분 한 60% 정도 주식을 담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더 담느냐, 다 채우느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임이 이제 달라질 것이고 네. 오늘 장 그 의미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위로 올라갔다가 좀 밀렸죠. 그렇죠.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도지 형태 맞습니다. 모습이 네.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장세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 중요하고 오늘 장 그러면 어떻게 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고점 부분에 와 있고요.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저항 2,500포인트 구간. 정도. 네, 와 있고 오늘 장 고점 대비해 조금 밀리는 추세로 맞습니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을 판단해 볼 때 이제 단기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많이들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네. 오늘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그 데이터가 몇 개 네.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원달러 환율 환율. 상황 하에서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근데 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건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오래됐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도했습니다. 네. 한 300억 정도 매도를 네. 하다가 시장이 지수가 돌파 구간을 지나치면서 매수로 전환했거든요. 네. 그리고 10시 전후로 해서 2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이후에 손은 안 댔습니다. 네. 시장에서. 네. 외국인만 매수가 점증되는 가운데에서 그렇죠. 지수를 좀 더 끌어올렸다가 네.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네.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원달러 환율의 차트 한번 보시면서 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 드리고 외국인들이 그럼 언제까지 살지 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네. 1조 원씩 매수를 하는지 네. 이 부분도 한번 곁들여서 가장 간지러운 지금 그렇죠. 부분이죠. 한번 네,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긁어주시겠다. 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이제 오늘장 분석이랑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그렇죠. 해서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사실 상저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네. 슬슬 네. 상고하죠. 또는 네. 상저하고는 상저하고인데 지금이 상저하거나 또는 2월 달에 조정이 마지막 조정일 수도 있다. 저점이 지금 정도다. 당연하죠. 네,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지금이 상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지수는 아주 지금보다 더 높다. 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이제 의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네. 일단은 다음 주가 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네. 일단 다음 주가 FOMC가 있습니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해서 그렇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일단 FOMC 전에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이제 2월 달에는 25bp, 그래서 네. 3월 달에도 25bp, 그 이후에 동결 정도를 사실 네.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의 주식시장 반등은 2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예를 50bp 정도였는데 25bp로 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1일 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이제 미국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또는 화수 정도가 되면 네. 기대감이 소멸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다음 주는 네. 오늘 저는 사실 오늘하고 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대형주들은 줄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나 지수가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와주면 사실 어제도 뭐 미국 시장 막판에 좋았어서 올라간 거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6% 정도 빠지니까 네. 다음 주도 우리나라도 이제 종목별로 좀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대형주가 좀 과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오늘 뭐 고점에서 못 판 건 아쉽더라도 다음 주에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보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지수 포인트로도 사실 2,500포인트 마디 지수 정도 왔고 네. 혹시나 다음 주에 주중에 2,550포인트 정도까지 슈팅이 좀 나와주면 무조건 줄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 했을 때 타겟이 한 2,500, 요 갭상 요 갭 메꾸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2,500 한 90 정도 되고 2,550포인트부터 2,590이거든요. 네. 요 언저리가 1차 타겟이었는데 사실 맘만 먹으면 다음 주에 사실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오늘장 시장에서 주요한 의미 있는 지점부터 설명을 의미 있는 지점부터 드리면서 네. 전체 시장의 얼개 짜드리고요. 그리고 전망까지 한번 네. 힘차게 한번 달려가면서 1타 강사 요즘에 1타 관련 네, 드려보도록 드라마도 하겠습니다. 하던데 네, 1타 강사님. 지금 오늘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오늘 뭐 8, 9천억 정도 연속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의 개입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않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10시 이후에 시장 관망세로의 분위기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PC로 네, 제 PC로 옮기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 차트는 원달러 이제 일봉하고 10분봉의 흐름의 차트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일봉이고요. 우측이 이제 10분봉입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구간에서의 시점입니다. 이 환율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서의 상황, 그죠. 환율이 지금 한 열흘 정도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관망입니다. 관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시장 참여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은 매수를 하고 어떤 날은 매도를 하고 또 장중에도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고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하는 이런 형태로의 진행이 일관성 없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이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야지만이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특히 종목장이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종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는 반면에 종목들은 다소 정체되는. 지수만 올라가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처지는 이런 형태에서의 시장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질적인 모습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펀드를 운용하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포트폴리오를 바스켓에 담아놨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할 때 각종 그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 전체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아지는 형태로의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장 초반에 10분봉이거든요. 장 초반에 그 월말 내고 물량, 그러니까 수출업체들이 월말이 다가오면 기존에 수출했던 물량을 일시에 결제하는 월말 내고 물량이 그 말일 2, 3일 전에 내고 물량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 초반에 내고 물량이 집중되면서 환율이 최근래에서의 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래에서의 지지선을 깨버렸습니다. 일시적으로 툭 깨니까 기관이 매도였다가 여기서 매수로 바로 방향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1,600억, 1,800억 정도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휩소 현상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환율을 가지고 그 운용을 한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기금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 연기금이 850조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반절은 해외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반절은 국내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주식, 그리고 채권, 부동산, 대체자산들에 대해서 투자되어져 있는데 환율 해외에 나간 자산은 450조 정도 되는 자산은 환율에 지금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 손이 발생하거든요. 환차 손이 발생하게 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해서 해외 자산에 충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환율이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 형태의 진행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투자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환율 과연 앞으로의 전망치가 어떠할지를 먼저 간단하게 기관의 그 동향부터의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환율 상황을 보면 지난 금융위기 때 1,555원, 대략 고점은 1,600원까지 장중 살짝 찍는 가격이 나타났고요. 최근 1,444원까지 올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환율의 지지선은 환율 1,230원 수준입니다. 이 수준입니다. 지금 가격 수준입니다. 이 가격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10월, 7월, 8월 이때 7, 8, 9월에 지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2,150포인트까지 빠질 때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뚫어버렸죠. 환율 슈팅이 네.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한번 돌파되어진 자리는 이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바뀌죠. 하게 됩니다. 네. 지지와 저항이 뒤바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 수준 1230원 전후로 한 가격 구간이 네. 지지 구간으로의 가격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더라도 이 금융위기 때에도 환율이 꺾임 과정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한 번에 꺾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월봉이기 때문에 그 텀이 짧지 없어 않습니다. 보이지만. 네. 두 번의 흐름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꺾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장이 환율이 뒷받침되는 가운데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한다면 환율 상승의 흐름이 한번 나온 이후에 이게 이렇게 꺾여야 진짜 시장의 긍정의 흐름으로 에너지. 진행이 네.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은 지금 수준에서의 환율 상황에서 대략 한 1,300원까지는 리바운딩이 나온 그렇죠. 이후에 꺾일 때 이때 이때 기관들이- 공격적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가격이죠.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의 흐름들에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날 네.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응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럼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들 왜 살까? 외국인 투자자 국내 경기 전망과 국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시각의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렇죠, 사실. 하루에 1조 금액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네. 그것도 연일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그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금리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에서 실제 통용되는 금리입니다. 네. 통상 3년물 국고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에서 예대 금리를 정합니다. 이게 실제 네. 시장에서 사용하는 금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롱텀하게 길게 금리 상황에서 상황을 지난 2000년부터 현 시점까지의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체크하실 게 뭐냐면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가운데서 일정 패턴을 가지고 동일한 흐름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과거와 지금의 사례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국내 그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면 이 부분을 한번 알고 주식 투자하시면 앞으로의 투자에 굉장히 유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상황을 먼저 체크해드리고 지금의 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금리를 보고 계시다면 2000년도에 우리나라 금리는 9%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아니고 실제금리였죠. 그리고 9%였던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0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 과정에서 금리가 저점을 찍고요. 3.3% 저점을 찍고 상승 과정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점을 말씀드리면 주가의 완전한 바닥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그렇죠. 강한 상승이 촉발되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금리 상승하면 네. 주가도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사실 이런 네. 논리들을 가지고 사실 저도 시장을 봤었는데 네. 정말 어렸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완전 역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패턴으로 과거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네. 그렇고요.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이 패턴으로 그렇죠. 시점을 보면 정확하게 오늘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앞뒤 그죠. 한 달 전으로 해서 이 맞습니다. 흐름의 패턴이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은 금리에 의해서 운용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실제 기업 가치를 보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돈의 흐름은 기업 가치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을 보고 주식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차. 금리죠. 그렇죠. 금리차에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큰 돈이 들어온 자산들이 주식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과 흐름을 알게 되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조정받을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당장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 달, 최근에 이 즈음에서는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 부분이 파악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이 대세 상승장에서의 금리 포지션에서의 흐름은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또 마찬가지로 금리가 1차적으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집니다. 그렇죠. 네. 네, 빠지는 과정에서 금리는 이후에 일시적인 흐름에서의 리바운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재상승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재상승의 과정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금리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했죠. 이때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 종목 간의 흐름입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장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의 흐름과 패턴에 따라서 어떨 때는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게 올라가는 장이고요. 그렇죠. 또 어떤 장에는 바이오가 세게 올라가고 어떤 장에서는 또 자동차가 세게 시장을 끌고 가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의 성격마다 업종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그렇죠.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게 패션이거든요. 그렇죠. 패션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패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 패션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 흐름을 알게 되시면 경향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이 경향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장을 놓고 보게 된다면 과거의 흐름의 상황과 비교 분석해 볼 때 금리 최근까지의 지난 2020년 전까지의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2020년 7월에 정확하게 금리 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주가 바닥은 2020년 3월이었죠. 네. 3월 저점 찍고 4, 5, 6, 7, 올라가기 시작했죠. 9, 10, 11월에 횡보였고요. 네. 11월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 턴하는 맞습니다. 모습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먼저 바닥 찍고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의 바닥이 나왔다라는 그렇죠. 결론으로 진행이 네. 해석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7월에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주가도 이때 바닥을 정확하게 그렇죠. 상황에서 3월에 찍고 먼저 찍고 주가가 그렇죠. 올라갔고요. 네. 금리가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우리가 금리가 최근에 미국이 올리면서 지난해부터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기준금리는 지난해 그렇죠. 3월부터 네, 금리 올라갔죠. 인상이 진행되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현금리는 통용되는 실제 금리는 2020년 7월부터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네. 이때부터 금리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이 6개월 뒤에, 7개월 뒤에는 주가 고점을 찍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채권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었던 네.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난 그 2002년부터의 대세 상승장의 흐름과 지금의 장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금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쭉 꺾일 때 이때 네. 시장은 큰 폭의 주가 상승, 이 가치주 네. 섹터 실적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장이 한번 오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의 이해도를 좀 더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여 드리는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어렵다 네. 말씀을 하시니까 좀 쉽게 여러분 보기 좋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시장의 월봉입니다. 지난 1980년대에서부터 네. 대략 40년 정도의 주가지수 네. 시장 월봉입니다. 현재 시장은 대세 상승장은 지금까지 총 3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우리가 네.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요. 기간차로 4년을 올라가야 됩니다. 4년이요? 예, 4년을 올라가는 장을 대세 상승장이라고 네.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종목들이 올라갔다 대세 상승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세 상승은 4년의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갑니다. 4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4년 상승에 10년 횡보입니다. 10년이나요? 네, 지금 보시면 10년 행보요. 네, 과거의 흐름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1980 한 차트를 5년 조금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네, 5년 정도에서부터죠. 화면이 좀 차트 딸려서. 상황이 네. 이렇게 한번 네. 옮겨- 이게 다시 바꿨네요. 바꾸셨네요. 빠르시네요.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저게 지금 83년부터 네, 80 한 여기 한 4, 5년 되겠죠. 네. 4년을 상승합니다. 주가가 쭉 네. 해서 88년, 89년까지 상승을 네.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횡보 박스. 내지는 등락의 장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03년부터 또는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쭉 그때 해서 중국에 네, 4년 상승합니다. 그리고 2009년 서프라임. 정도 되겠죠. 2009년부터 2019년 정도 선까지의 또 등락장입니다. 박스피. 그리고 네. 지금의
4년의 상승장인데 여기서 해석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어떤 해석점이냐면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네. 있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 4년 상승장을 판단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 과정의 상승장으로 잡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기간에 10년 기간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다. 기간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은 기술적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급락하고 바로 제자리로 왔을 때는 차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예외적인 네, 거니까. 그래서 네. 기존의 2,300포인트 출발점이었던 2020년 7월부터의 시점으로 대세 상승장을 시작한다면. 기준을 잡는 차티스트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의 출발점은 2020년 7월 요 즈음으로 네.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 4년 상승이면 아직 좀 남았네요. 4년 상승인데 중간에 한번 꺾여버렸죠. 네. 금리 인상 네. 시그널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 장에 대한 아직까지의 대세 상승장 끝나지 않았고요. 판단의 해석점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대세 상승장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3번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세 상승이 한 번 있었고요. 리바운딩이 한 번 네. 있습니다. 대세 상승이 한 번 있고요. 네. 리바운딩이 한 번 네.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한다라면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부터의 대세 상승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판단해서 한다면. 시장을 접근한다라면 대세 상승이 한 번 있었고요. 있었고, 리바운딩이 한 번 남았다라는 거죠. 이 측면에서의 반복적인 패턴 구간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이 흐름이 남아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의 장이라는 거죠. 시점별로. 앞서 금리를 말씀드렸죠. 네. 금리 구간에서의 흐름이 지금의 장과 이전 장과의 성격적인 차이를 판단해 볼 때 앞으로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장 상승의 그 모습이 진행될 네. 것이고 제가 앞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왜 사는지까지 해서 오늘 완벽하게 한 방에 다 시장 정리를 한번 저는 해드리도록 낄 하겠습니다. 틈이 없게 자꾸 그러시네. 일단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얼개는 짜드렸고요. 네. 시장의 얼개는 큰 얼개는 짜드렸으면 대세 상승장이고 지금 중간 단계이고 리바운딩일지 아니면 기존에도 사실 우리가 상승론자들이었는데 오늘은 뭐 너무나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큰 얼개입니다. 이건 큰 얼개이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을 이제 딱 장착을 하시고 네. 그리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좀 편안해지십니다. 사실 지금 개인 투자 저도 통화를 해보면 네. 여전히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여전히 불안하다고. 네, 그렇죠. 네. 그럼 근데 이제 거기에도 완전 배치되는 의견이니까 그렇죠. 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점 한번 네. 이해해 주시면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네. 과연 대세 상승장이라고 주도주가 하는데 뭘까? 네, 어떤 섹터가 종목들이 뭘까? 움직이는지 네, 저 이 중요하죠. 네. 종목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이 부분 딱 장착을 하시고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고 시장 흐름에 있어서 업종의 주도주 성격이 바뀌는데 이 성격의 변화는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성장주 금융장세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성장주가 움직이는 금융장세는 쉽게 말해 돈으로 움직이는 장입니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서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서 돈으로 막 밀어붙이는 장입니다. 그냥 뭐 기업 가치고 뭐고 그냥 네, 돈 막 있으면 사는 올라가는 거죠. 겁니다. 네. 뭐 몇 조를 샀네, 몇 조를 샀네 네.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장이 네.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오는 게 가치주가 가는 실적 장세인데 네. 이때는 돈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에 돈이 메말랐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과 비슷합니다. 네. 한 번에 그 웨이브가 있었고요. 그렇죠. 돈이 메말른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는 실적 장세의 가치주들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여기서 이 맥락을 장착을 하시고 한번 종목으로 넘어가셔서 보겠습니다. 이해를 가지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금융장세가 있었던 상황에서의 그 대장주는 아니었고요. 네. 업종 간의 흐름에서 주요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네. 제약주 그때 많이 움직였고요. 그렇죠. 많이 움직였죠. 그때는 바이오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찾아보니까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큰 주식 위주로 해서 네. 흐름만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금융장세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네. 설명드리기 위함의 종목입니다. 네. 보시면 제약주들이 움직이면서 유한양행 그 당시에 4,000원에서 3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네. 9배 정도 올라갔죠.
성장 섹터의 업종이고요. KMW 그 당시에는 지금 2차 전지가 성장주의 대장이고 게임, 로봇, IT 많은 업종의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없었고요. 게임이 있긴 했지만 게임이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는 상황은 아니었고 로봇 없었습니다. 그때는 통신주가 그 신성장 동력의 성장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KMW 같은 종목이 가격적으로 보면 260원에서 13,000원이니까 뭐 한 40배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상승률이 컸던 종목이거든요. 성장 섹터가 움직이는 장에서 이러한 그 제약, 바이오, IT 지금은 그렇죠. 이차전지 같은 종목들, 이 신성장 산업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기업 가치 실적을 나타나지 못하지만 미래 가치를 통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 패턴의 종목들이 이 시기에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KMW를 사실 오타로 잘못 넣으신 줄 알았어요. KMW가 5G로 해서 2015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뒤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KMW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서프라임 직전까지 보니까 40배, 그때 뭐 50배. 한 1,000원대 더 길게 넣으면 그러긴 하겠지만 보니까 그러네 266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40배 올라갔어요. 40배. 네, 그러네요. 대장주였습니다. 이게. 네, 통신주가 그래도 대장주였습니다. 네. 그 뒤로도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때 상승률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었고요. 네. 성장 섹터들이 먼저 1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 다음 패턴, 주가가 한번 롤링 과정을 거치고 나서 웨이브 이후에 가치주가 하는 돈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시장이 한번 나타나고 금리가 변화하면서 시장의 색깔이 다 바뀌고 경향이 바뀌면서 이제 기업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가치 섹터들이 움직인 장입니다. 이게 2009년 장세에서의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뭐 많은 종목들이 이때도 움직였지만 제가 대략 생각나는 종목 위주로 해서 찾아봤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한 종목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철강주 대표적인 갖춰주죠. 그렇죠. 현대제철 이 당시에 주가 뭐 3만 원에서 15만 원, 한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묵직한 주식이 굉장히 이 월봉이기 때문에 관성을 그냥 쭉 그렇죠. 차분하게 월봉 기준에서 5일 그 선 타고 계속 올라갔죠. 현대차 3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그때 월봉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올라갔습니다. 이 패턴의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면 실적 장세, 가치 장세, 지수가 올라가서 다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판단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죠.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을 그렇지 보시면 않죠. 됩니다. 네. 금융장세 실적 상세, 확실히 알죠. 시장 패턴이 달라지면서 주가의 종목 차별화 현상도 나타납니다. 보시면 2003, 4, 5, 6, 7, 8 이때 1차적인 그 금융장세 성격의 유동성 장세에서 현대차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지수가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했죠. 그렇죠. 하지만 상승률 자체는 이후에 2009년, 10년, 11년 요 시기에 주가 상승률이 월등하게 그렇죠.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진행입니다. KMW 마찬가지로 1차적인 금융장세 성격에서 주가 좀 전에 말 40배 올라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지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 이후에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멀리 미국으로 가보게 되면 지금 요즘 한창 핫한 캐터필러가 지금 시장 그 기준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마감 가격으로의 종목 현상입니다. 제가 금융장세다 또는 실적장세다, 성장주다, 가치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여타의 모든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하면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캐터필러 하면은 대표적인 가치주의 흐름에서의 종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 21년, 뭐 22년까지 해서 금융장세에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에서의 시장 주도형 종목이었죠. 최근에 특히 오늘 한 10% 정도 상승하긴 했었지만 주가 하락과 움직임 자체는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반등하는 그렇죠. 정도. 반면에 캐터필러를 보게 되면 지난 2020년, 21년 지수 상승하면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최근에의 흐름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 패턴인 거고요. 여기에 국내 시장으로 한번 대비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 섹터 하면 많은 대표 종목들 있지만 그냥 딱 대표
생각나는 네. 우리나라 주식하면 삼성전자 하듯이 그렇죠. 성장 섹터의 대표 종목은 LG화, 물론 LG 에너솔루션도 있지만 그렇죠. 대명사격인 네. 종목으로 LG화를 보고 있습니다. 성장 섹터라고 하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IT, 게임, 로봇 이제 네. 성장 산업의 종목들이고요. 가치 섹터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철강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가치 섹터의 종목들은 철강, 건설, 조선, 석유화학, 유통, 자동차가 이제 그 가치 섹터입니다. 돈을 계속 버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이게 이제 가치 섹터에서의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현 시점에서 오늘 장중 가격에서의 흐름입니다. LG화학의 주가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뭐 오늘 이 두 종목은 대략 보합권 아니면 그렇죠? 소폭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제 잠깐 시장 보시겠습니까? 어제 장 보시게 되면 어제 시장에서 2차전지 강했죠. 그리고 또 강한 업종이 있어요. 철강도 강했고요. 자동차 업종 강했습니다. 자동차가 어제 주도했죠. 현대차. 강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누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 집단, 그러니까 성장 섹터와 가치 섹터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는. 그리고 오늘 장 딱 보게 되면 2차전지 종목에 그 몇몇 종목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반의 대표주라고 쓰는 LG와 포스코홀딩스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심 과정이죠. 네. 하지만 추종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2차전지, 제약, 바이오, IT, 게임, 로봇 중에서 오늘 강했던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죠. 강했습니다. 엄청 셌죠. 네, 강했고요. 그리고 몇몇의 제약 관련주와 몇몇의 그 추종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 섹터에 보면 오늘 건설주, 현대건설, 건설주. 그리고 네. 조선주 중에서 현대미포조선 네, 뭐 3, 중공업도 4%씩 그렇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선도주, 대장주들은 일단 교전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쵸. 그 추종주들이 오늘 약진을 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는 시장에서 아직 판단이 정확하게 정확히, 그렇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좀 어렵죠, 요즘에. 명확한 주도주가 아마 없어서.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지나고 제가 이제 애둘러서 이 부분을 싹 여러분들께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내용을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을 선점하는 그 업종 주도주, 그 리딩 컴퍼니라고도 많이 하죠.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다. 네, 정확하게 이 리딩 컴퍼니 형태의 종목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앞서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의 시장이 긍정적으로 지수 상황에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을 받겠지만 조정받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요. 다만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 패턴에서는 가치 섹터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철강, 현대제철이고요. 건설, 현대건설이고요. 조선, 현대미포고요. 석유화, 금호석유고요. 유통, 신세계고요. 자동차, 자동차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내용 흐름에서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시장을 큰 얼개를 잡아드리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가는 형태로의 시장 네.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 물론 우여곡절 많을 거고요. 올라가면 또 저항이 있다, 내려가면 또 뭐 지지다 여러 가지 그렇죠. 형태에서의 네.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의 큰 얼개 짜드렸고요. 그럼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 한 번 더 네. 들여다 봐야 되겠죠. 네. 왜 매수할까요? 지금 채권입니다. 좀 어렵다라고 앞서 말씀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 채권 얘기를 하고 환율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하기가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셔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2번, 3번 들으시면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네. 아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큰 시장의 금융시장의 물줄기는 채권 시장에서 끌고 갑니다. 그럼요. 네. 환율은 뒤에 따라가고요. 주시장은 저기 뒤에 조금씩 따라오는 그 꼬맹이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흐름, 금리의 흐름,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때는 채권 시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사실 네. 안정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 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네, 저도, 보면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맞습니다. 왜 사는지 이유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10년입니다. 제가 왜 기존에는 3년물 우리나라 기준이 3년물이다라고 해서 3년물을 말씀드리다가 10년을 이제 놓고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 대상입니다. 주요 종목이라고 하면 거래가 많이 되고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채권이 그 기준이 되는
그 상품입니다. 미국 10년물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요. 유통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3년물이 가장 많이 됩니다. 하지만 월물 간의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차가 다르죠. 3년물과 10년물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왜? 3년 만기 적금과 10년 만기 적금 이자율이 똑같으면 우리가 10년 만기 적금을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국 10년, 한국 10년 왜 스프레드 금리 차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 그렇게 10년물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기준이 아니지만 이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왜 사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은 첫 번째 한미 금리가 역전될 때 주식을 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론적으로 이제 주식을 이해할 때 공부를 할 때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고 한국의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에 돈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미국 금리 대비 한국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돈이 미국으로 가야 정상이죠. 이게 원론입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원론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비틀었다가 다시 풀어지는 현상.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 시점, 그러니까 금리 차가 이렇게 붙었다가 다시 벌어질 때 이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붙을 때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왔다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벌어질 때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채권, 저희는 이제 주식쟁이라고 친구들이 많이 놀립니다. 근데 채권팀에 있는 애들은 채권쟁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채권 딜러들, 채권 브로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은 금리가 내려가는 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금리 하락할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매 차익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내가 채권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채권을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권 딜러이어서 채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늘 1%였고 내일 2%, 3%, 4%, 5%, 6%, 7%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로 시장을 접근했을 때 내가 채권을 운용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채권을 한 100조 정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평가 손이 막 촉촉촉 늘어나겠죠. 채권 안 사야죠. 왜냐하면 내일이 돼서 2%가 됐는데 모레가 되면 3%가 됩니다. 모레 사야죠. 근데 글피가 되면 4%예요.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손 놔버립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는 거죠. 만기 전략이다. 대신에 금리가 하락할 때는 하루라도 먼저 사야 되는 거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글피도 사고 그 글피도 사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라는 게 항상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의 금리가 대략 한 0.5, 0.7 정도 높아야 정상 시장이거든요. 지금 약간은 비정상 시장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한미 금리가 역전돼서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이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질 겁니다. 정상 시장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비틀었다가 다시 꼬임이 풀리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의 돈이 쭉 나갑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의 그 과거 사례에서의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난 2016년에 주가 상승에서의 시기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미 금리 역전이 이때 나타났거든요. 이때도 기간적으로 두고 매수가 들어왔다가 2018년에서 매도가 쭉 나가는 현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현상들의 그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지금 시장 흐름과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한미 금리 차만 보고 있으면 되느냐? 그보다 더 빠른 시점에서의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 금리만 보고 있으면 이게 뭐 금리가 뭐 매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징겹죠. 민감하게 흐름을 먼저 포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매수했던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료가 제가 장단기 금리 차인데 그 자료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0년물 금리와 3년물 금리가 붙었습니다. 똑같아요. 3.4, 3.2 거의 0.2 정도인데
통상 10년물 금리와 3년물 금리는 0.7에서 1% 수준의 금리 차를 보이는 그렇죠. 게 일반적인 네. 시장에서의 상황입니다. 요걸 어떻게 쉽게 요약하시면 되냐면 은행 가셔서 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랑 3년 만기 정기예금이랑 봤을 때 네. 원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더 낮은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가 살짝 있었어요. 한미 네. 금리 역전도 나타났지만 국내에서도 장단기 그렇죠. 금리도 역전은 아니지만 거의 많이 붙어 붙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전은 네. 잘 안 됩니다. 네. 거의 붙어버려서 스프레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딱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죠. 붙었다가 한미 금리 차가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선제적인 신호가 국내 시장에서 장 단리 금리 차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붙어 있어요. 네. 이 붙어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채권 시장의 흐름, 여러분 HTS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금요일 찐 시황에서 떨어진다라는 메시지도 여러분께 항상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 시간 항상 애쳐주시면 그 시그널 여러분께 네. 바로바로 드릴 거고요. 네. 이 금리 차가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 돈이 나갑니다. 이때부터. 네. 이때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까지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겁니다. 채권 시장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 규모상 9천억, 1조 원 이렇게 아무 이유 없는데도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이 최근에서 그 이상징후에서의 흐름들,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장 단리 금리가 붙어버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외국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게 꼬였다가 다시 풀리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는 1차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붙어 있는데 3.4, 3.2인데 정상 시장은 0.7 내외라고 말씀드렸죠. 네. 0.7로 향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옵니다. 이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거 HTS 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 국고채권 3년이 지금 3.3이고 네. 10년이 3.28이네요. 네, 3.3, 3.28이. 그러니까 원래는 더 장기 채권들이 수익률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단기 채권들 금리가 더 좋은 상태예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2월 2일에 그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빅테크 종목 중에서 애플 그리고 유명한 기업들이 그날 다 실적 실적 발표가 같이 하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월 2일에 FOMC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0.25가 대세입니다. 네. 그러면 0.25 대세이고 앞으로의 그 시장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겠죠. 네. 그 연준 의장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보적 스탠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보다도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물가는 그래 그간의 물가 상승률 과도하고 지나치고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지만 우린 막 죽겠어. 그렇죠. 경제부터 살려야 되겠어. 이렇게 경제를 살립시다. 네, 경제를 살립시다라고 주장한 몇몇의 네.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요 나라들 한번 보시면 네.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요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네. 네. 요거 보시면 호주가 네, 그렇죠. 어제 나왔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10월에 어제도 캐나다입니다. 그렇죠. 네, 캐나다고요. 네네네. 호주가 지난 10월에 예상보다 낮은 호주 금리 그렇죠. 인상 네. 정책,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는 경제부터 살리겠다.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때 10월에서부터 호주는 발언을 네. 했고요. 시장에서 진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10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은 최근에 2021년 고점, 전 세계가 고점을 다 찍는 상황에서 고점 분가에 다 왔습니다. 네. 경제 살리겠다는 게 먼저 통용되는 거죠. 그렇죠.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난 12월에 속도 조절하겠다. 영국도 네. 속도 조절하겠다. 유럽 시장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글로벌 그렇죠. 시장에서 되게 OECD 강하죠. 국가 중에서 굉장히 강한 패턴입니다. 그렇죠. 미국, 한국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캐나다. 네. 그 선진국 금리 인상 중단 싫었다. 캐나다도 모습 좋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각국들이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렇죠. 측면으로 그 기존 경제 전략들이 바뀝니다. 네. 이번 연준에서도 아마 거의 이와 비슷하게. 동조하는 형태로 이제 방향성 제시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그 그림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월 2일에 뭐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가 있지만 폭락하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안 그렇게. 움직일지언정 그렇죠. 네. 반영이 안 될지언정 하락으로 크게 전환되는 메시지는 아닐 네.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일단 큰 얼개 짜드리고 짧은 구간에서의 기간별의 이벤트에 네. 대한 주요 내용도 한번 저 나름대로 네.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오늘 아주 긴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다음 주 2월 1일이 단기 사실 명분은 좀 될 수 있잖아요. 네. 명분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 월, 화, 수 네. 합쳐서 뭐 2,5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형주 위주로는 확실히 조금은 정리하셨다가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지금 여기 페드와치 보시면 98% 정도니까 25bp 인상 확률이 그러면 뭐 거의 25bp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이제 그 이후에 코멘트들이 좀 나오겠죠. 그쵸. 사실 그 코멘트가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실 바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대하지 마라라는 인하에 대한 그렇죠, 기대하지 그렇죠. 마라는 뉘앙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제 다른 선진국 국가들이 이런 뉘앙스의 이제 의사들이 먼저 비추기 시작했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던 건데 기대했다기보다는 이렇게 고금리 유지하다가는 사실 미국도 니네도 못 버텨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를 올해는 기대하지 말아야 했는데 올해 연준 위원들도 비둘기파적인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그죠. 그렇게 되면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도 이렇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섣불리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대신에 색깔은 확실히 2020년, 2021년과는 좀 다른 색깔일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유동자금도 다르고 그리고 분명히 주도하는 섹터들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갑자기 AI들이 사실 AI는 전형적인 성장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로봇도 사실 뭐 투경을 맞아서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로봇이랑 AI주가 이번 주 강했던 것처럼 시장이 그냥 사실 이런 종목 관련 종목들이 사실 지수를 뭔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소규모에서 노는 플레이들을 하는 건데 일정 부분은 죄송합니다. 가지 투자 부분에서는 일정 큰 주식 굵게 가져가시고 소규모 조금 약간 알파 전략으로 성장 주식들 보는데 아까 쭉 말씀하실 때 제가 가치주라고 판단된 대표적인 종목들 좀 봤더니 네. 요거 대한유하고요.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 마친 롯데케미칼이고 네. 그 다음에 금호석유 말씀하셨던 거. 네네. 이번 주 지수는 좋았지만 다 사실 조정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뭐 유상증자 이제 마무리 국면하고 이제 올라가는 쉬어가는 그런 국면들. 그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이번 주에 이 현대제철은 신고가를 가는 그런 그림이네요.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저는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정말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잠시만요. 현대건설도 그렇고. 이거 제가 꼭꼭 숨겨놨던 종목인데. 네. 종목 숨겨놨던 까보세요. 네. 아니 이 종목입니다. 삼성엔진.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엔진을 네. 과거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그렇죠. 좋아합니다. 네. 역시 저랑 짝꿍은 네. 그림이 잘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네. 숨겨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올라가면서 밀립니다. 주가가 네.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이번 주 좀 재미없다고 오늘 조금 올랐어요. 오늘도 올라가다 밀렸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엔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몇 개의 체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다음 주 주초 월, 화, 수, 네. 요일 구간에서 26,000원을 돌파해주면 바로 26,000원? 네. 1,500원 올라야 되는데요. 예. 장대양봉. 예,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26,000원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시세 흐름이 즉각적으로 흐름이 진행될 수 네.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26,000원 돌파를 못하게 된다면 조금 더의 기간차를 두고 조정은 흐름이 있을 수 나타나야 있다. 된다는 네. 측면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궁극으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 다음 주에 가느냐, 버티면 된다. 시간차를 네. 두고 가느냐,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추세 추종 4인방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종목들을 보면 네. 다우 데이터 보면 오늘도 결국 또 신경을 또 썼어요. 그리고 보면 사실 지난주 방송할 때가 이때였어서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지만 네. 결국 또 신고가로 갔잖아요. 그리고 선광 얘도 그렇고 안 빠졌고요.
다우 데이터도 뭐 시장이 좋아서 뭐 그렇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우 데이터도 오늘 신고가. 예. 그다음에 다음 삼천리 참. 예. 삼천리도 계속 그 신고가. 이렇게 하실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꺾일 때 패턴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기를 얼마든지 준다는 줍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담궜다가 길게 볼 거는 아니지만 한 번에 툭툭툭 건드리면서 주가 움직일 때 치고받는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한 번에 안 꺾입니다. 네, 그럼요. 다시 리바운딩 나오고 다시 꺾인 네. 자리. 내가 지금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밀렸다가 다시 이 가격 줍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파는 단봉으로 죽진 않는다. 그 절대로 그런 게 단봉을 있죠. 안 죽습니다. 네. 싼 거, 가격차를 줍니다. 완벽한 싼 고점을 주진 않더라도 네. 조금 뭐 매매의 묘를 살려서 리바운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를 만들어 가면서 쭉 올렸다가 외봉으로 그냥 꺾여버리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올라가면서. 네. 근데 이런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세력이 있다, 매집 세력이 그렇죠. 있다라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죠. 매집 세력이 네. 주식을 매집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많은 물량 어떻게 한 번에 그렇죠. 다 팔겠어요. 매도를 할 때 외봉에서 못 팝니다. 네. 두 번째 봉에서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려가면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네. 많이들 따라 붙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뭐 전략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면서 네. 기간차를 두고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지점에 사도 최소한 수익은 모르겠지만 손실은 최소화로 방어하면서 팔기에는 그렇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추세를 계속 이어져서 나가면 수익은 쌓이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신고가 매매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긴 하지만 사실 리스크 관리, 계좌 관리가 사실 핵심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양상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이번 주에 봤던 게 JYP, JYP 엔터. 이게 딱 신고가 모양을 살짝 바닥에 아유 이거 아닙니다. JYP 어디냐? 네, 그거. SM도 좋습니다. 네, JYP가 딱 전형적인 신고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어제 요런 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요런 캔들, 도지 캔들인데 도지의 변동성을 확실하게 뚫어내버리는 그런 캔들. 그래서 요거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못 사냐고 하면 사실 이런 종목도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요 구간, 아이고, 네.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도 다 분명히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렇죠. 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더 딥하게 이제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뭐 엔터 주식들 굉장히 좋고요. 하니까 한번 신고가의 패턴들, 자신한테 맞는 전략들을 한번 공부해서 하나의 매매 전략을 한번 무기화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더군다나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 있을 때 신고가는 사실 계속 세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약할 때도 시장은 강한 놈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또 센 경향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는 신저가에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고가에 불타기 하는 습관을 제가 여러 가지 책들 외국의 여러 추세 추종자 성공한 분들의 트레이더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물타기 아니고 불타기 요게 항상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제 추종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고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한번 저는 올해 추세 추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 한번 나올 때마다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둘의 브로맨스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는 조금 이제 긴장하면서 한 주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주식시장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보니까 찰리먼거 옹도 이제 포스코 손절하고 나갔다. 한국 주식, K 주식 이렇게 어렵다.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기사였습니다. 한 주간 이번 또 내일도 춥다고 하거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부디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한 주 뒤에 어떤 시장이 다음 주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주말간 충전 잘 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찐시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